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해외 축구 9경기 아체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알제리 vs 수단. 이 매치업의 핵심은 부다위가 책임지는 알제리 중원의 왕복 움직임을 수단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알제리는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부다위가 수시로 오가면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전방 구일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리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구일이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측면의 마레지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삼각형 구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이 상황에서 수단의 더블 볼란치는 라인 앞을 보호할지 내려오는 구일이를 따라갈지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공간이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단은 그동안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메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 간격 조절에 실패하며 쉽게 무너지는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수록 알제리 입장에서는 부다위의 전진 드리블과 구일이의 침투, 마레즈의 컷신을 번갈아 쓰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그렇게 상대 수비가 박스 안으로만 몰리게 되면 알제리는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시도까지 가져가며 공격 루트를 더욱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반대로 수단의 역습은 전방에서 공을 받는 존 마누와 압델라흐만이 버텨주는 장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초반부터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알제리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빠르게 제압박을 걸면 수단의 이선 자원들이 첫 패스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공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으로도 알제리는 홈에서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눌러붙이는 척근을 택할 확률이 높다. 수단 입장에서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라인 전체가 골문 앞으로만 내려앉는 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술 상승만 놓고 봐도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 그래도 수단이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전방 피지컬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 수와 위협도에서는 알제리가 확실히 앞설 것으로 보인다. 무더운 기온 속에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소화할 수 있는 부다위 쪽이 체력 싸움에서도 유리한 그림을 만들 공산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제리의 전개는 더 매끄러워지고 반대로 수단의 수비 라인은 클리어링 이후 라인 폭기 속도가 떨어지면서 세컨볼 대응에서 늦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알제리의 중원 완성도와 전진 패스 품질, 그리고 박스투박스 움직임에 취약한 수단의 전술적 단점까지 겹쳐져 이 경기는 알제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알제리는 부다위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구일이 마레즈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기 내내 전방에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에 수단은 이런 유형의 빌드업을 전통적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박스 앞 공간과 세컨볼 처리에서 다시 한번 불안한 단면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결국 중원에서 주도권을 틀어지는 알제리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흐름을 만들어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알 무아라크 vs 에스테글랄 FC. 이 대결의 핵심은 단순한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공을 가진 뒤 얼마나 빠르게 전진하고 상대 수비가 정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선택지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알 무아라크는 볼을 오래 소유하고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박스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속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능력이 부족해 수비 블록이 충분히 정비된 상태에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점유율에서 나쁘지 않은 수치를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나 박스 안에서의 위협 지수는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기가 적지 않다. 반면 에스테그랄은 아마디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템포를 올리는 순간 경기 양상이 눈에 띄게 바뀌는 팀이다. 아마디가 전진 드리블로 라인을 끌고 나가고 아자디가 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며 쿠시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파고드는 장면이 겹쳐지면 알 무아라크의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특히 알 무아라크가 전개 과정에서 볼을 잃었을 때 수비 라인이 제자리로 복귀하기 전 아마디가 템포를 올리며 볼을 끌고 들어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라인 간격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이렇게 되면 전반에는 알 무아라크가 점유율에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도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에스테그랄 쪽이 더 직선적이고 위력적인 공격을 가져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알 무아라크는 느린 전진 속도와 반복되는 수비 전환으로 인해 다리 무거움이 더 뚜렷해질 수 있고 에스테그랄은 교체 카드와 함께 압박 강도와 전진 속도를 유지하며 추가 찬스를 노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점유와 빠른 전진이 맞부딪히는 그림인데 템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라인을 찍고 슈팅까지 완결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알 무아라크 입장에서는 볼을 오래 쥐고 있어도 아마디가 한번 템포를 올려 전진하는 장면 하나가 전체 흐름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부담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한알 무아라크는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박스로 파고드는 마지막 한 번의 가속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적은 팀이다. 반면 에스테그랄은 아마디를 축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아자디와 쿠시키가 동시에 라인을 파고드는 구조를 통해 소수 찬스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점유율 수치와 관계없이 템포를 갑자기 올려 수비 라인을 찢어버릴 수 있는 에스테그랄 쪽 승리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지에 가깝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 무아라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알와슬 FC vs 아르흐닷. 이번 매치는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알와슬과 팍스 안 크로스 대응이 약한 알웨다트의 수비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알와슬은 중원에서 시디베가 1차 압박과 커버를 담당하고 공을 따내는 즉시 측면으로 전환해 세르징요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세르징요는 사이드라인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한 발씩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 각을 만들고 낮고 빠른 크로스와 뒤로 감는 볼을 상황에 따라 섞어 쓰는 유형이다. 레나토 주니어는 이러한 볼 배급 속에서 니어와 파 포스트를 오가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고 떨어지는 볼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리면서 박스 안에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알웨다트의 중앙 수비 라인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몸 방향과 위치 선정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첫 번째 클리어가 불완전하게 나가고 그 볼이 다시 문전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쉽게 나온다. 기본적인 블록은 나쁘지 않지만 박스 안에서 누가 누구를 잡을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는 사이에 상대 공격수에게 헤더나 세컨 슈팅을 허용하는 그림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에서 세르징요가 알웨다트의 약점을 절묘하게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알와슬은 경기 내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경기가 진행될수록 알웨다트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면 박스 안 클리어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알와슬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빌드업을 시도하기보다 세르징요 쪽에 볼을 모아 크로스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셈이다. 알웨다트는 역습에서 게데 그나드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측면과 박스 안에서의 수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득점과 실점의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 답답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알웨다트는 박스 안 마킹 전환이 느려 세컨볼을 헌납하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고 있어 알와슬 입장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추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반대로 알와슬은 시디베를 중심으로 중원 앞 라인을 단단히 지켜내며 알웨다트의 공격 템포를 미리 끊어주는 데만 성공해도 전체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인 구조와 약점의 방향을 종합해보면 이 매치는 알와슬이 측면과 박스 안에서 만들어낼 결정적인 찬스의 양과 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결국 세르징요의 발끝에서 나오는 한두 번의 정확한 크로스와 알웨다트 수비진의 박스 안 실수가 맞물리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알와슬 쪽으로 확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한 알와슬은 세르징요의 발끝을 중심으로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를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고 레나토 주니어가 문전에서 그 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반면 알웨다트는 박스 안 크로스 대응과 클리어 과정에서 실책이 잦아 한번 흐름이 틀어지면 연속 실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불안한 수비 라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약점의 방향을 놓고 보면 이번 매치는 알와슬이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값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와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을리 vs 도아 안디잔. 이 경기는 아을리 도아의 플레이메이커 페투이가 전환 타이밍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리고 안디잔의 미드필더들이 그 움직임을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지가 승부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디잔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포지셔닝과 스위칭이 매끄럽지 못해 볼을 빼앗긴 직후에 누가 전방 압박을 나가고 누가 뒤를 커버해야 하는지 정리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느려지고 짧은 패스 미스가 연달아 나오면 그 순간 페투이가 빈 공간을 보고 곧바로 침투하거나 드락슬러 쪽으로 빠른 전진 패스를 꽂아 넣을 여지가 커진다. 페투이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파고들면 안디잔의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되고 아을리 도아 입장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자주 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드락슬러는 박스 앞 공간에서 이선 침투와 슈팅 옵션을 동시에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공을 가진 페투이와 슈팅 각을 노리는 드락슬러 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부담이 커진다. 알다는 그 뒤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며 볼이 끊겼을 때는 재빨리 역습을 차단하고 다시 볼을 회수한 뒤에는 단 한 번의 전진 패스로 페투이를 바로 찾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안디자는 테미로프를 축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의 스위칭이 완벽하지 않은 탓에 두 번째, 세 번째 러닝 타이밍이 엇박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숫자 우위를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테미로프의 제공권을 활용한 한두 번의 위협 장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빌드업 안정성과 전환 속도를 비교하면 아을리 도아 쪽이 한 수 위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아을리 도아는 수비 시에는 5명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깊게 버티다가 볼을 탈취하는 순간 페투이와 드락슬러를 중심으로 곧바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안디자는 전환 타이밍이 뒤틀릴 때마다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특히 중앙에서 사이드로 공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는 누가 나가서 압박해야 하는지 애매해지는 장면이 누적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을리 도아가
전환 국면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기회를 고르고 안디자는 점점 백패스와 롱볼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선택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미로프의 제공권과 토이로프의 돌파 한 번은 언제든지 경기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울리도아 입장에서도 뒷공간 관리와 세컨 찬스 커버에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페투이가 전환 타이밍을 읽어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장면이 얼마나 자주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안디잔이 그 타이밍에서의 커버와 스위칭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하느냐의 싸움으로 좁혀진다. 전술적 완성도와 플레이메이커의 영향력, 그리고 전환 상황에서의 선택의 질을 종합하면 흐름은 서서히 아울리도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한알 아울리도아는 페투이를 중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내고 드락슬러와의 연계를 통해 벌어진 간격을 파고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안디자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포지셔닝과 스위칭이 정교하지 못해 전환 국면마다 커버가 늦어지고 패스 미스가 겹치면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여전히 뚜렷하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플레이메이커의 영향력, 전환 상황에서의 선택의 질을 모두 합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아울리도아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울리도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아르카닥 vs 알칼리디아. 이 경기는 5-4-1 블록으로 안정감을 확보한 아르카닥과 4-1-4-1에서 라인 간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알칼리디아의 구조적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아르카닥은 기본적으로 5백을 두텁게 세워 박스 안을 먼저 보호한 뒤 중원에서 아타에프가 압박 방향을 설계해주면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압박을 몰아붙이는 방식을 즐겨 쓴다. 이때 알칼리디아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아타에프가 타이밍을 맞춰 전방에서 뛰쳐나가 압박을 시도하고 그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의 초반 빌드업 패스 선택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압박에 몰린 상태에서 등을 치고 볼을 받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한 번에 전진시키기도 다시 뒤로 돌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 애매함이 실수와 커터, 그리고 역습의 출발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아르카닥 입장에서는 바로 그 타이밍에 공을 빼앗아 내면 된다. 그리고 그 공은 곧바로 사파르 마메도 쪽 측면이나 안나두르 디우가 대기하고 있는 중앙 채널로 전달되면서 역습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나두르 디우가 중앙에서 볼을 받아 등을 치고 버텨주면 이선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이때 후방에서 따라붙는 아타에프가 세컨볼 경합에 개입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시도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다. 알칼리디아는 후마에단과 글레이슨 모레이라의 개인 기량의 기대 반전을 노릴 수 있겠지만 이들이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은 또다시 길게 찢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글레이슨 모레이라가 안쪽으로 좁혀들며 슈팅 각을 찾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측면 풀백 뒷 공간과 6번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양날의 검이 되기 쉽다. 반면 아르카닥은 수비 블록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공을 따내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앞쪽으로 볼을 찔러 넣는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역습 루트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알칼리디아는 빌드업 초반 압박에 시달리며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잃고 아르카닥은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전환해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누적될 수 있다. 알칼리디아가 세트피스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양과 질, 그리고 실점 위험 구역의 빈도까지 고려하면 아르카닥 쪽 기대값이 더 높은 그림이다. 특히 아타에프가 적절한 타이밍에 전방에서 움직임을 맞춰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알칼리디아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 장면은 곧 아르카닥의 결정적인 역습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적 흐름은 단판 승부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며 홈팬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 아르카닥이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라르카닥은 5-4-1이라는 안정적인 수비 틀을 유지하면서도 아타에프를 축으로 한 전환 압박과 역습 루트를 통해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공격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다. 반면 알칼리디아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못해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시달리며 실점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장면이 적지 않은 팀이다. 전술 밸런스와 간격 관리, 그리고 역습 효율까지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아르카닥이 홈에서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카닥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알 나스르 KSA vs 알자우라. 이 경기는 중원 간격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알자우라를 상대로 알 나스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과 전진 패스를 결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알 나스르는 주앙 펠릭스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순간부터 공격의 리듬을 만들고 웨슬리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들며 상대 센터백을 계속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브로조비치는 더블 볼란치 위치에서 공을 풀어주다가도 상황을 보며 변칙적으로 전방 압박을 감행해 알자우라의 1차 빌드업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카드다. 알자우라가 최근 보여준 것처럼 공수 간격이 심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브로조비치가 전방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갔을 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는 선수들은 곧바로 압박에 갇히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 나스르는 상대가 탈압박에 실패하는 순간마다
곧바로 주앙 펠릭스와 웨슬리를 향해 전진 패스를 넣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알 자우라 입장에서는 압둘 카림과 알 주바이디가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번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중원 압박이 느슨한 상태에서는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카딤이 중원에서 공을 잡고 방향을 전환하려 해도 라인 간격이 벌어진 탓에 패스 옵션이 멀리 있고 그 사이 브로조비치와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몰려들면 다시 공을 빼앗기는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 자우라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주앙 펠릭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슬며시 내려와 공을 받은 뒤 감각적인 스루 패스나 전환 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계속 찌를 것이다. 웨슬리는 이런 패스를 받아 박스 안으로 직선적인 침투를 가져가며 강한 슈팅과 피지컬을 앞세워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타입이라 득점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알 나스르의 양쪽 사이드는 라인을 높게 유지한 채 크로스와 컷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알 자우라 수비가 한번 흔들리면 연속적인 슈팅 시도가 이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반면 알 자우라는 블록을 낮게 두고 버티기에는 중원 압박이 헐거워 박스 앞 이선 지역에서 브로조비치와 주앙 펠릭스가 너무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알 나스르가 공점유와 슈팅수를 모두 장악하고 알 자우라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흐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때문에 단순한 전력 차뿐만 아니라 공수 간격 관리와 전방 압박의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도 알 나스르 쪽의 전술적 상성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알 자우라가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 양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구조적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브로조비치의 변칙 압박과 주앙 펠릭스 웨슬리의 마무리가 결합될 경우 스코어가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매치는 알 나스르가 중원과 박스 앞을 지배하면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알 자우라의 무너진 간격 관리가 그대로 실점으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한 알 나스르는 주앙 펠릭스와 웨슬리의 조합, 그리고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알 자우라는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주며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브로조비치의 변칙 압박과 알 나스르의 전진 패스가 누적될수록 홈팀이 스코어를 벌려나가며 결과적으로 알 나스르 승리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그림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 나스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고아 vs FC 이스티클롤. 이 경기는 FC 고아의 날카로운 역습 전환과 이스티클롤의 과감한 풀백 오버래핑 사이에서 누가 상대 약점을 더 정확히 찌르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FC 고아는 4-4-2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한 번만 볼을 따내면 곧바로 측면으로 공을 뿌려 시베리오와 과로채 나가 뒷공간을 향해 동시에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다. 특히 이스티크롤이 풀백을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공격이 막힌 뒤 역습 전환 시점에는 측면 뒷공간이 크게 비어있는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 이 타이밍에 시베리오가 측면 수비 뒷공간을 향해 치고 나간다면 단순한 롱패스 한 번만으로도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과로체나는 이 상황에서 시베리오보다 한 칸 뒤에서 따라 들어가며 컷백과 세컨볼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 마무리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티모르는 역습 전환 직후에는 위험한 패스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공을 잡아주는 타이밍과 찔러주는 타이밍을 분리해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끌어내는 쪽에 가깝다. 이스티크롤 입장에서는 풀백을 높게 올려 상대 진영을 두드리고 싶어도 공을 잃는 순간마다 시베리오가 자기 등 뒤로 뛰어들어가는 그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 가담과 수비 리커버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티크롤의 풀백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초반에는 위험 부담이 큰 오버래핑, 후반에는 뒤로 물러나는 수비 블록이라는 두 얼굴의 운영이 섞이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FC 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베리오의 뒷공간 침투를 기본 옵션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과로체나의 연계와 티모르의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이스티크롤 풀백의 높은 위치 선정과 느린 리커버리를 FC 고아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공략해내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에서 한번 뚫린 뒤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나 컷백이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시베리오의 결정력과 세컨볼 반응 속도가 점점 더 빛을 발할 만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스티크롤도 잘릴 로프를 활용한 롱볼과 세컨볼 패턴으로 한두 번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환 속도와 뒷공간 관리 수준을 비교하면 90분 동안 수비 부담이 쌓이는 쪽은 이스티크롤이라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간 활용, 그리고 역습 타이밍의 날카로움까지 모두 감안하면 경기 내용 자체는 FC 고아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종합하면 FC 고아의 역습 패턴과 시베리오의 침투, 과로체나 티모르의 연계 플레이가 이스티크롤의 수비 리커버리 문제와 정확히 맞물리는 매치업이라 승리 기대값은 FC 고아 쪽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1FC 고아는 4-4-2 구조 위의 시베리오의 침투와 과로체나의 연계, 티모르의 밸런스를 얹어 역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스티크롤은 풀백의 공격 가담은 적극적이지만 그만큼
측면 뒷공간 회복이 느려 전환 상황에서 상대 역습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역습 타이밍의 날카로움과 뒷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전술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매치는 FC 고아 쪽으로 승부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FC 고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코트 디부아르 vs 모잠비크. 이번 매치는 애초에 코트 디부아르가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캐시에를 펄스 9처럼 세워놓으면 중원 숫자를 실질적으로 하나 더 두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코트 디부아르 선수들이 3선에 걸쳐 촘촘히 몰려드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러면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 방향 전환 패스가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경기 전체의 볼 점유율을 코트 디부아르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모잠비크는 라티프에게 공을 넣어준 뒤 카타무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적 열세 구간이 길어질수록 이 한두 가지 루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볼을 빼앗긴 뒤에도 코트 디부아르가 곧바로 근처 공간을 압박하며 세컨볼 경합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 모잠비크는 전후반 내내 수비에 쫓기듯 끌려다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코트 디부아르는 높은 점유율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들 것이고 모잠비크 입장에서는 볼을 되찾기 위해 압박과 커버를 반복하다 보니 후반 들어 체력 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전술적으로는 코트 디부아르가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번갈아 공략하는 가운데 캐시에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개상페페가 뒷공간을 뜯어내는 삼각 구도가 자주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모잠비크는 캄발라를 중심으로 중앙 스크린을 세우겠지만 라인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한 번씩만 늦어져도 박스 안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하며 실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코트 디부아르가 전후반 내내 흐름을 틀어주고 모잠비크가 간헐적인 역습과 카타모의 개인 기량으로 버티는 모양새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현대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코트 디부아르가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1코트 디부아르는 최근 들어 볼이 있는 주변 지역의 인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 힘으로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오는 축구를 완성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캐시에의 전방 중원 오가며 만들어내는 균형과 개상페페의 마무리 능력이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와 득점 기대값이 코트 디부아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반면 모잠비크는 수비에 쫓기듯 라인을 내린 채 카타모의 한방과 라티프의 버티기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가 강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오는 불안이 실점 리스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코트 디부아르가 이번 매치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낼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 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카메룬 vs 가봉. 이 매치는 카메룬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가봉의 속도감 있는 뒷공간 침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로 볼 수 있다. 카메룬은 메그리가 중앙에서 버티고 은베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 각을 만드는 구조라 박스 근처 볼 점유율 자체는 꽤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발레바가 중원에서 볼을 끊고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오면 세컨드 찬스를 포함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활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카메룬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에 의존하면서 수비 라인을 너무 전진시키는 버릇이 있어 한번 압박이 헛돌면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구조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오늘 경기 구도는 바로 이런 약점이 딱 연출되기 좋은 상황으로 가봉 입장에서는 오바메양의 스피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오바메양은 라인을 걸치며 타이밍을 보다가 카메룬 수비 라인이 올라간 뒷측면과 중앙 사이 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에 특히 능하기 때문에 긴 패스 한 번에도 득점 찬스를 만들 여지가 크다. 부안가는 반대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세컨 찬스를 노리고 박스 근처에서 강한 슈팅으로 리바운드 상황까지도 득점 위협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레미나는 카메룬의 빌드업 초반 구간에서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공을 빼앗는 즉시 전진 패스를 선택해 카메룬에 열려있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카메룬은 초반에는 홈팀답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전방 압박이 조금만 느슨해지는 타이밍부터는 수비와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라인 정렬이 늦는 약점이 있어 가봉 입장에서 세컨볼을 다시 회수해 두 번째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카메룬이 볼을 더 오래 소유하더라도 진짜 위협적인 찬스의 질과 마무리 쪽에서는 가봉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의 개인 기량이 한 번에 경기를 바꾸는 장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술 구조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가봉 쪽이 훨씬 명확한 플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카메룬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라인 회전 속도가 늦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오바메양과 부안가의 스프린트는 더 위협적인 한방으로 체감될 것이다. 결국 높은 라인을 전진시킨 카메룬과 그 뒷공간을 기다리던 가봉의 속도가 맞부딪히는 이 매치는 뒷공간 침투와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카메룬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은 볼 점유와 주도권 측면에선 매력적이지만 오늘처럼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한 경기에서는 그대로 독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반면에 가봉은 레미나를 축으로 한 전환 속도와
오바메양부안과의 스프린트 조합을 통해 카메룬이 비워둔 뒷공간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스코어 흐름 자체가 카메룬의 일방적인 압박 성공보다는 가봉이 역습으로 경기의 중요한 국면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메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